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하는 고양이 영어냥입니다. 냥냥. 오늘 천일문 기본의 유닛 64의 관계대명사로 챕터가 이동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대명사는 한마디로 두 개의 문장을 합쳐주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I have a car. 나는 차를 갖고 있어요. car. 그리고 그것은 is blue.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러나가 너무 많으면 약간 초딩 느낌이 나고 없어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사회가 발달하고 지식이 고도화되면서 문장의 복잡성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리고하고 그러나를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and하고 얘를 접속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it을 대명사라고 해요. 이 두 개를 짧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해내서 나온 문법이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 문장으로 합칠 수 있냐면 I have a car 하고 여기다가 이제 위치를 쓰는 거예요. 이 접속사하고 대명사 두 개를 한 단어로 바꿔버리는 거죠. which.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is blue.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냐면 이 뒷부분이 앞에 car를 수식하는 아, 구조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차를 갖고 있다. 파란색인. 그러니까 파란색 차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파란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파란색인 차를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약간 변형시켜서 좀 매끄럽게 바꾼 거라고 고급스럽게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나와갖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얘는 자 요거 1번이라고 하고요. 이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래요. 이게 주격. 왜 주격이라고 하냐면 뒤에 보면은 it이 얘가 사라졌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지금 뒤에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it이 주어잖아요. 그 주어가 사라지면서 대신 얘가 그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쉽죠? 이거 이래. 잠시 방송사고가 있었어요. 방송사고가 있었는데 이걸 일단 진행을 할게요. 뭐 편집할 때 다시 조정을 하든가 할 테니까요. 일단 주격관계대명사 개념 설명까지 한 것 같은데 이거 이해됐죠? 주격관계 왜 주격관계대명사인지 주어가 없어졌으니까 그 역할 대신 위치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수익격 관계대명사를 설명해야 되는데 I have a car. 나는 차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and it는 이제 소유격이죠. 그것의라고 보통 해석이 되죠. 그것의 색깔은 color. color is blue. 자, 그것의 색깔은 파란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and로 표현해서 자, 나는 차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의 색깔은 파란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도 접속사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대명사긴 한데 그것 의니까요. 구체적으로 수유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수유격 관계대명사. 이 두 가지를 또 위에랑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유격 관계대명사는 보통 whose를 씁니다. whose. 그래서 두 문장을 합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좀 독특하게 합쳐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I have a car. 나는 차를 갖고 있어요. 그 차의 이츠가 이제 차를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whose가 짜잔 하고 등장한 거라서 바로 컬러가 나오게 됩니다. color is blue. 자, 그러면 얘는 차를 수식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ose부터 blue까지가 앞에 car를 꾸며주게 되죠. 나는 색깔이 파란색인 차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소유격이 빠진 거라서 뒤에 문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좀 독특한데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해서 완벽한 문장인데 위에는 어때요? 이 주어가 빠지는 바람에 얘가 바보가 됐어요. 동사, 보어는 있는데 주어가 없는 거죠. 오케이? 얘는 빠진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 뒤에 거는 소유격만 빠졌기 때문에 소유격 역할만 해요. 그래서 문장의 어떤 틀, 근본적인 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주어가 사라지면서 근본적인 틀을 바꿔버리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앞에 이렇게 수식을 받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선행사라고 그래요. 선행사. 그렇죠? 선행사라고 해요. 꾸밈을 받는 명사를.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꾸밈을 받는 명사가 사람이면,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who를 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물이다, 동물도 사물로 취급합니다. 동물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얘는 위치를 써야 되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사물이어서 쌤이 위치를 쓴 거예요. 사람이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 대스 써도 괜찮고요. 그 다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후주를 쓰셔야 돼요. 후즈. 대스는 안 됩니다. 대스 쓰시면 안 돼요. 대시 없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대스 쓸 수는 없습니다. 자, 개념 설명했고요. 관계대명사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개념 설명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문법상 선행사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다르게 사용하는 케이스 얘기했고요. 예,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으로 넘어갈게요. 해석으로. 자, 657번 every team, 모든 팀은 필요하다. 뭐가? 리더가 필요합니다. 목적어가 who. 자, 뭐하는 리더냐면 motivate, 동기부여한다.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여기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제 s가 들어간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who가 사실은 이 리더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원래 어떤 문장이었냐면 and he, 남자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를 who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he가 어때요? 리더도 단수고 he도 단수니까 s가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수일치 있죠. 요거 관계대명, 주격 관계대명사만 좀 신경을 쓰시면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수일치, 단수냐 복수냐, 그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658번 kids, 아이들은 who eat, 먹는 junk food를 regularly, 정기적으로 먹는 하면서 여기서 끝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기서 끄는 이유가 뭐냐면 짱동사, 문장에 진짜 동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진짜가 등장했어요. 자, 그러면 동사가 연달아 두 번 이렇게 연달아는 아니고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면 이 동사는 문장의 동사이기 때문에 who가 갖고 있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여기서 끊고 동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정기적으로 정크푸드를 먹는 아이들은 배고프지 않다. for healthy food.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배고프지 않다. 직독직해하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659번 The best character of the film. 그 영화의 최고의 캐릭터는, 등장인물은 is a villain, 악당이다. 주어 설명한 거니까 보호라고 얘기했고요. 이 who's 사실 꾸며주는 거긴 한데, 자, 얘가 원래 소유격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러면 소유격이 사라진 거거든요. 얘가 원래는 and his를 줄임말이에요. 이 his도 이제 villain을 받은 건데, 그러면 그냥 의로 해석하시면 편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도 명사가 나올 거고요, 뒤에도 명사가 나올 거예요. 이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시고 해석을 의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당의 목적은 해석 어때요? 자연스럽죠. 그러면 whose 관계대명사로 문법 문제면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독해할 때는, 문장 해석할 때는 그냥 의로 자연스럽게 처리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꾸며주는 건 맞는데 그냥 직독직해 하면서 의로 해석하셔도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된다는 거죠. 다시 악당이다. 악당의 목적은 이다. to destroy, 파괴하는 것이다. 세상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도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빌런을 꾸며주는 건 맞다. 660번 The future, 미래는 belong to, 여기까지가 뭐뭐에 속하다라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수동태를 못 쓰기 때문에. 뭐뭐에 속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미래는 속해 있다. those who 하면 뭐뭐 하는 사람들로 보통 해석합니다. 어쨌거나 who가 꾸며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냐면 미래는 believe in, 여기까지가 어떤 존재를 믿을 때 in을 써요. The beauty of their dream, 그들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 자,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꿈을 꾸는 사람이 미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661번
아스피린은 is one 이다 뭐의 of the drug 약 중에 하나다. which 관계대명사예요. 자, 그럼 앞에 drug를 꾸며줄 것 같은데 don't require 필요하지 않는 필요하다죠. doctor's prescription prescription은 처방전이에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는 for their use 그것들의 사용에 있어서 자 which는 여기서 끝났고요. 관계대명사절은 쭉 진행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앞에는 drug를 꾸며줬고요. 지금 주어가 빠져있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사물이니까 얘는 사람이어서 who를 쓴 거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래서 아스피린은 보통 이제 진통제죠. 두통약으로 쓰이는데 처방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뭐예요? 자, 닥치고. 자, 662번. They are good neighbors. 그들은 좋은 이웃입니다. That live. 사는. 에라 모르겠다. that을 썼어요. 뭐 who나 which나 귀찮으면 that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회화할 때는 that 쓰는 게 좀 편해요. who나 which 쓰면은 이렇게 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that live 이렇게 쓰시면 편합니다. 자, 행복하게가 live로 꾸며주죠. 관계대명사 쓴 거예요 지금. 자, live in houses 집에 next to each other 서로 옆에 옆에란 전치사죠. 그래서 서로 옆에 집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웃이다. 좋은 이웃이다. 그들은. 자, 여기서 neighbors가 사람이니까 뭐 who로 써도 바꿔 써도 괜찮겠죠. 그죠? who로.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고 선행사는 앞에 거고. every day 매일 매일이 한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every day는 지금 부사 수식어예요. 그래서 주어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얘는 지금 명령문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do 해라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명령문인 것 같고요. something 어떤 것을 해라. that 에라 모르겠다 that을 썼고요. 역시 위치로 바꿔도 괜찮고요. 사물이니까 something이 여기 뭐 who로 바꿔도 괜찮죠. will bring you 가져오는 너를 가깝게 closer to better tomorrow 더 나은 내일로 직독직했는데요. 이해됐나요? 이해가 되도록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안 돼. 난 이런 방식이 안 맞아. 이게 아니에요. 자, 어떤 것을 해라. 근데 너를 가깝게 가져올 수 있는 더 나은 내일로. 그러니까 오늘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매일 그 행동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고요. When writing report 보고서를 쓰려고 할 때 you should not 이건 전체가 그냥 수식어 처리하시고요. You should not use 사용해서는 안 된다. sentence 문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대요.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 되게 귀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whose가 나오면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이 그걸 답으로 내고 싶은 거예요. 뭐 심리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확률상 좀 높습니다. 그리고 쌤이 의로 해보라고 그랬죠. 앞에 명사가 나올 거고 명사. 그러면 문장의 의미 해석 어때요? 괜찮죠? 그럼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문법 문제 풀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장의 의미가 is unclear 불분명하다는 거죠. 이런 걸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고서 쓸 때 문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문장이냐면 문장의 의미가 불분명한 건 쓰지 말아라. 오케이? 얘는 원래 어떤 거였어요? 두 개의 문장을 합친 거죠. 소유격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기가 관계대명사절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꾸며주겠죠. 역시 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러면 and sentence가 단수죠. 그러면 it가 되겠죠. it's meaning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에라 모르겠다 귀찮다 whose 이렇게 쓴 거예요. 오케이? 665번 a mentor 어떤 멘토가 있는데요. is someone 누군가다. 자, 그리고 여기 명사가 보여요. 그러면 의심하셔야 돼요. who하고 whose 쌤이 얘기했었죠. 이 두 개 whose가 나오면 일단은 얘가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오케이? 출제자가 얘를 답으로 하고 싶은 욕망이 꽤 있다. 알았죠? 자, 그럼 얘를 먼저 점검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의의로 해봐. 그러면 누군가의 일 어때요? 해석이 매끄러워. 동그라미. 오케이? 그 사람의 일 또는 삶이 admire 존경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멘토가 있는데 멘토는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의 어떤 work, 일과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and who하고 whose 있는데 얘는 뒤에 보면 명사가 없죠. 주어가 빠져 있어. 주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주어가 빠져 있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소유격이 빠져 있으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고 좋은 가이드이다. 다른 사람에게. 그게 누구다? 앞에 someone을 다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멘토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people, 사람들의 식단은 are rich, 풍부하다. in vitamins, 비타민에서. 여기서 끊었죠. 왜? 동사가 나왔으니까. 짱동사, 그 다음에 얘는 시다바리 동사 뭐 이런 거죠. 좀 약한 동사. 자, 누군가의 식단이 굉장히 비타민이 풍부하대요. 그러면 당연히 less likely,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하기 쉽다인데 less죠. 덜 develop이 병에 걸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some type of cancer, 암의 어떤 특정 종류의 암에 덜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어떻다? 비타민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암에 안 걸린다는 얘기죠. 덜 걸린다. 그러면 people이 주어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people이 주어고 얘가 동사니까 R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관계대명사 개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문법은 영어 문법은 이해는 별로 안 중요해요. 뭐 이해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걸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하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반복하고 해서 자연스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뉴런 세포를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